예, 이 사건을 지금 함께 계속 취재해 오고 있는 저희 기자들 중에 한 명이 제 옆에 있는 한민용 앵커입니다. 한민용 앵커와 함께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민용 앵커, 일단 김 전 차관. 지난주에 갑자기 출국을 시도하면서 이제 수사단이 발족이 되고 좀 급물살을 타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김 전 차관이 갑자기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면서 급물살을 타면서 되레 일주일 만에 대규모 수사단이 출범을 한 겁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내일부터 이제 진행될 수사의 핵심 쟁점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 전 차관의 혐의, 그 시작은 뇌물 혐의입니다.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사건이 가장 가까워도 7년 전이고 앞서 강현석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또 멀게는 14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윤 씨 진술을 토대로 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2005년부터 2012년 좀 너무 오래된 일이라 혹시 공소시효가 지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 사위가 돈을 받았다는 범위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리를 한 게 법률 용어로 포괄일죄를 설명한 겁니다. 좀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뇌물은 3천만 원 이상 받으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수년 동안 돈을 받는다면 마지막에 받은 돈까지 다 합쳐서 뇌물 액수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공소시효는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발표대로라면 2012년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문제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수사단은 실제로 2012년에 금품이 오갔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2012년에 금품이 전달됐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이 또 다른 한 부분 또 지켜볼 게 바로 이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 라인에 대한 직권 남용 의혹 이 부분도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곽상도 의원 그리고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건을 내사하고 있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의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입니다. 예,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 그런데 이제 곽 의원은 경찰이 내사 중이 아니라고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문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도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내사 사실을 미리 알렸다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도 당연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이번 사태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수사 권고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권고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건의 출발점이기도 한 만큼 수사단에서는 이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 법조팀에서 김학의 전 차관 의혹과 관련된 취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한민용 앵커, 한민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